저는 올해 62이고 아내는 저보다 한 살 아래 환갑을 맞았습니다. 아내는 평생 제 뒷바라지,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평생 큰 탈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 결혼시키고 50 후반에 접어들면서 아내에게 갱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갱년기라고 하더니 별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짜증을 내질 않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갑자기 들춰내서 그때 왜 그랬냐고 달달 복지를 않나.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하루는 밥 달라고 하니까 아내가 저보고 그러대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밥은 당신이 좀 챙겨 먹어. 그래서 제가 밥하고 발하고 뭔 상관이냐, 밥에다가 왜 더러운 발을 갖다 붙이냐 했더니 사람 지탱하느라 고생한 발 보고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더럽다고 한다고 또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는 싹퉁바가지 없는 영감이라는 겁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아내한테 꼼짝없이 당하고만 살 것 같아서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갱년기 왔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그랬더니 한 친구는 여행도 보내주고 용돈도 쥐어준다고 하대요. 그랬더니 밖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사람이 밝아지고 좋다고요. 역시 짜증낼 때는 돈이 약이다 싶어서 저는 아내한테 제 신용카드를 주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든지 맛있는 것을 사 먹든지 하라고요. 그러면 고맙다, 잘 쓰겠다라고 하면 될 일이지 아내가 대뜸 그러더라고요. 나 몰래 뭐 사고 쳤어? 뭐 찔리는 거 있어? 갑자기 왜 평생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뭔 사고를 쳐? 찔릴 게 뭐 있어? 당신이 갱년기인지 뭔지 인상 팍 찌그러뜨리고 있으니까 내가 카드 주는 거잖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적당히 써. 인상 좀 그만 쓰고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무섭잖아. 그랬더니 아내는 고맙단 말 한마디도 없이 카드만 쏙 가져갔습니다. 저도 성질 다 죽었지요. 예전 같으면 그러는 걸 어디 보고만 있나요? 고맙단 말도 안 하는데 카드 빼앗아 버리고 그 돈으로 술 사 먹죠. 그런데 아내가 인상 팍 찌그러뜨리고 있으니 조용히 동태만 살펴보고 있었죠. 아내에게 카드를 주고 며칠 뒤 카드가 결제되었다고 문자가 날아오대요. 그래서 뭘 샀나 싶어 봤다가 눈이 튀어나올 뻔했지 뭡니까? 39,000원도 아니고 39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를 했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뭘 샀길래 39만 원이야? 자세히 들여다보니 휘트니스 클럽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뭔 놈의 휘트니스 클럽이 39만 원이나 하는지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물었지요. 그랬더니 1년 회원권이라대요. 뭐? 1년 회원권? 아니 이 사람아, 끊을 거면 나한테 맞나 안 맞나 한번 해보고나 끊을 것이지 제대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덜컥 1년짜리를 끊는 게 어딨어. 당장 가서 환불해. 환불은 무슨 환불이야. 한 달 끊는 거보다 1년 회원권이 훨씬 싼데 뭐 때문에 환불해? 나 열심히 다니면서 운동할 거야. 어이구 퍽이나. 그랬더니 아내가 또 인상을 팍 찌그러뜨리고 저를 노려보면서 한다니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갱년기 무서운 줄 모르고 건드렸다가 깨갱했지요. 알았어.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 열심히 해봐. 아내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운동하러 다녔습니다. 밥 안 하는 날은 있어도 운동 빼먹는 날은 없었지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아내가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해서 옷도 검은색이나 흰색,
무채색 옷을 주로 입고 다니고 화장도 거의 안 하고 그 흔한 목걸이도 안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롱 속에 들어있던 목걸이, 귀걸이가 빛을 보기 시작하더니 안 바르던 입술도 제법 빨갛게 바르는 겁니다. 운동하러 가는데 입술은 뭐하러 그렇게 빨갛게 발라? 입으로 운동해? 너무 빨간가? 이 정도는 어때? 이 정도면 이상할 정도는 아니지? 이상하고 안 이상하고 운동하면 땀냄새 풀풀 날 건데 화장은 못하러 하냐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잘 보이긴 누구한테 잘 보인다 그래. 그냥 내 만족으로 하는 거지. 어떻게 여자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 괜히 짜증을 내면서 나가버리대요. 괜히 한마디 거들었다가 한 소리 먹고 앞으로는 절대 신경 쓰지 말자 했는데 도저히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던 아내는 20대 꽃띠라도 된 것 마냥 생글생글 웃기도 잘하고 옷장을 보면서 옷 색깔이 너무 칙칙하다며 밝은색 옷을 양손 가득 사들고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머리 색깔도 어느 날 보니까 까만색이 아니대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쳐다봤죠. 당신 머리 색깔이 왜 그래? 머리에 불 났어? 불은 무슨 불이야. 예쁘게 염색한 거지. 빨간색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어. 10년은 젊어 보이지 않아?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내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제 아내는 무뚝뚝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외도한 것이 들키고 난 후 아내의 행동도 성격도 완전히 달라졌지요. 한때 저는 한 여자한테 잠깐 빠져 있었습니다. 둘째를 낳고 난 후였지요. 아내는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데는 자식 키우는 즐거움도 있고 재산을 불려나가는 재미도 있지만 서로 사랑을 하는 재미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저는 아내와 그 재미는 찾지 못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한 친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그리 안 봤는데 바른 생활 사나이네? 아내한테 바랄 걸 바라야지. 집에 들어가면 가정에 충실하고 밖에 나오면 내 인생에 충실해야지. 아내만 바라보고 살면 바라는 것도 많고 실망할 일도 많아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다들 애인을 만드는 거야. 밖에 나오면 애인 만나서 즐겁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한테 기대는 게 없어서 싸울 일이 없어. 그 친구는 애인 만난 지 3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과하게만 안 나가면 되는 거야. 인생의 재미를 찾아봐. 짜증낼 겨를이 어디 있어. 아슬아슬하게 즐기기도 바쁜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싶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싶었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참 요사스러워서 마음이 자꾸 친구가 말한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어디서 어떻게 여자를 만났나 했더니 수유동에 가면 여자들이 오는 모텔이 있다고 거기서 전화만 하면 되는데 다들 가정이 있는 주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남편 있고 애 있는 여자라서 서로 입단속하기 딱이라고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알려준 대로 수유동으로 가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자를 보고 저는 속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화장도 짙게 하지 않고 옷도 얌전하게 입어서 이런 데서 남자 만날 여자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처음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대요. 그래서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와 여러 번 만났고 저도 그 여자도
서로를 사랑한다는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몇 개월을 푹 빠져 살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그런 자리가 처음도 아니었고 저만 만나는 것도 아닌 듯 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고 몇 달 후 저는 그 여자로부터 병이 옮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매독이라고 하더군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증세가 나타난 지 꽤 됐는데 제가 아내한테 병을 옮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아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별 말도 없고 별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이 옮겨졌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천만다행이다. 이대로 조용히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 싶었죠.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제가 비뇨기과에서 처방받아온 약을 아내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 아내한테 들킬까봐 처방전이 적힌 약 봉투는 버리고 알약만 들고 다녔는데 아내가 그것을 보고 무슨 약인지 궁금해서 집 근처 약국에 가서 물어봤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약의 정체를 알고 난 후 아내는 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세상 남자 다 밖에서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녀도 제가 그럴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후 아내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초반에는 실어증이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거의 한 달이 넘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얼마 후 제 아버님이 위독하시고 돌아가시게 되면서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저와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되긴 했지만 아내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애들 생각해서 참고 살아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였지요. 그렇게 십수년을 살다가 아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아내가 헬스장에 다닌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늘 생글생글 웃고 구름 위를 걷듯 기분 좋게 걸어다니던 아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눈물을 훔치더군요. 에? 지금 울고 있는 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가 묻는데도 아내는 한숨만 푹푹 쉬며 말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 알 것 아니야? 그냥 나 좀 냅둬! 혼자 있고 싶으니까 방에 들어오지 마! 그러고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약이 올라서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끄려고 했지요. 그런데 상황이 좀 심각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가뭄 든 밭에서 시들어가는 채소 마냥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사줘도 먹지를 못했고 가슴이 저려서 살 수가 없다며 툭하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러다 정말 초상치겠다 싶어 저는 헬스장으로 찾아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저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상사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정순아 회원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니 정순아 회원 트레이너라며 훤칠한 총각이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헬스장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찾아오시기도 했고 알려드리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순아 회원님이 아무래도 절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작은 눈이 500원짜리 동전만 해졌지요. 압니다. 황당하신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어머님 버리시고 정순아 회원님 아드님도 제 또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순아 회원님이 저만 보면 활짝 웃으시고 운동하실 때도 계속 저만 쳐다보고 운동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회원님을 보면서 간간히 웃어드리고 눈을 맞춰드렸죠. 열심히 운동하시라는 격려 차원에서요. 그런데 어느 날 정순아 회원님이 영화 티켓은 본인이 살 테니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어렵다고 했죠. 개인적으로 회원과 만남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 방침이기도 했고, 솔직히 어머님 같은 분과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좋게 기분 나쁘시지 않게 회사 방침이라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같이 밥이라도 먹자, 같이 공원 걸어 다니면서 운동하자 하시더니 나중에는 회사 휴가 내고 여행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기분이 이상해서 왜 그러시냐고 자꾸 이러시니까 제가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도 날 좋아하지 않느냐고 하시대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제가 회원님 볼 때마다 웃고 남몰래 눈빛 보내고 제가 회원님을 유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적 없다고 했죠. 회원님이 저만 보고 운동하시니까 한 번씩 저도 반응해드린 거라고 했더니 대뜸 다른 여자 생겼냐고 왜 마음이 변했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헬스장에 사람 많은 데서 솔직히 말해보라고 왜 나를 사랑하면서 마음을 숨기느냐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망설이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면 크게 오해받겠다 싶어 저도 사람들 다 듣는 데서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랑하는 사람 있고 이제 곧 결혼할 거라서 청첩장도 찍고 있다고요. 혼자서 무슨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회원님한테 남몰래 눈빛 보낸 적도 없고 유혹한 적도 없다고요. 그랬더니 회원님이 갑자기 우시면서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변하느냐고 하는데 정말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회원님께 손톱만치의 마음이라도 있었으면 억울하지는 않죠. 제가 설마 제 어머님 뻘 되시는 회원님을 유혹했겠냐고요.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일 없다고, 손톱만치라도 그런 마음도 없다고, 혹시나 오해하실 만한 행동을 제가 했다면 죄송하다고 마무리 지었는데 그 후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심했나 싶어서 전화라도 한번 드리려고 하다가 괜히 전화 드렸다가 더 오해하실까봐 전화도 안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원님이 안 좋으시다니 저도 마음이 안 좋네요. 헬스장 총각 얘기를 들으니 제가 낯이 붉어지고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낯이 뜨거운데 총각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지 가히 짐작이 갔습니다. 저는 헬스장을 나와서 하도 마음이 심란해서 좀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에게로 가서 얘기했죠. 나 헬스장 가서 당신 선생 만나고 왔어.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스프링 튕기듯이 팍 일어나더니 우리 선생님을 만났다고? 왜? 그래서 선생님이랑 얘기했어? 선생님이 뭐래? 아이고 이 사람아 도대체 왜 그랬어? 원진이보다 더 어린 선생한테 가서 왜 그런 말을 했어? 이 사람아 당신 나이가 60이야. 그게 무슨 망측스러운 소리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도 몰라. 내 마음이 왜 그런지. 우리 선생님을 보는데 자꾸 가슴이 뛰길래 신부전증인가 했어. 그래서 병원 가서 진찰도 받아봤다고. 그런데 다 멀쩡하대. 그런데 자꾸 선생님만 보면 가슴이 뛰었어. 얼굴도 빨개지고 괜히 부끄럽고
이상한 상상도 하고 정신 차려야지 싶어서 헬스장 환불받고 안 가려고 했어. 그런데 자꾸만 우리 선생님 얼굴이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안 되겠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보고 있기만 해도 좋았는데 선생님이 다른 여자 회원들한테 잘해주면 질투가 나고 화가 났어. 분명히 선생님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 마치 20대 연애할 때 심정이더라고. 서로 사랑하는데 이깟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용기를 내어서 내 마음을 열어보였지. 그런데 아니래. 선생님은 날 회원 이상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대. 그리고 2달 뒤에 결혼한대. 우리 선생님이 다른 여자랑. 나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죽고 싶은 심정이야. 나도 왜 그런지 몰라. 내가 미쳤나 봐. 그런데도 우리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어. 나 왜 이래 여보? 나 미쳤지? 나 미친 거지? 아내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또 펑펑 울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자고 했지요. 아내가 차라리 제 또래 남자와 바람이 났으면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새파란 총각이 좋아서 상사병이라니요. 이건 완전히 미쳤구나 싶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다가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한테 진짜 무슨 병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래 들어 사람이 좀 많이 변하긴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상담받으러 한번 가보자고 했죠. 갑자기 사람이 이러는 데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저는 며칠 수소문을 한 끝에 아내와 함께 유명한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러 갔고 선생님이 아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묻고 저에게도 예전에 있었던 일, 아내한테 제일 미안했던 일 등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다 얘기했지요. 젊었을 때 아내 몰래 여자를 만나다가 들켰는데 그게 아내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다고요. 그리고 매독에 걸렸고 치료도 받았다고요. 제 얘기가 끝나자 선생님은 다시 아내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매독균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예? 매독균이요? 아내분이 매독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독에 걸려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증상이 가벼워서 본인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마도 그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균이 몸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독균이 대뇌를 자극하면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 크게 기뻐하고 크게 슬퍼하게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상상력이 뛰어나고 감정이 몇 배 더 고조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에게 그런 감정을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는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된 건 결국 저 때문이니까요. 병원에서 상담받고 약 처방을 받은 후 서서히 아내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더군요.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웃거나 꾸미거나 하는 모습은 없었지요. 이제야 진짜 제 아내를 보고 있는 것 같더군요. 미안해.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당신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그때 당신도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나쁜 짓 하고 들켜서 그럴 생각도 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하고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그런다고 당신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내가 노력할게. 내가 너무 미안해. 자식들도 다 떠나고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우리 둘밖에 없는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잘해보자. 내가 진짜 잘할게. 그랬더니 제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가 묻더라고요. 15년이나 지난 일인데 뭐. 그런데 당신 그 뒤로는 안 그런 거 맞아? 확실한 거야? 또 어디서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닌 거 아니지? 아니야. 그게 처음이자 끝이야. 그 후로 절대 그런 일 없어. 맹세해. 그럼 됐어. 그래도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벌은 받아야지. 당신이 하는 밥은 맛이 없으니까 밥은 내가 할 거야. 그런데 앞으로 집 청소는 다 당신이 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기 돌리고 일주일에 2번 화장실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랑 분리수거도 당신이 다 해. 평생 내 마음 힘들게 했으니까 당신한테 평생 벌 청소 시키는 거야. 그래. 내가 다 할게. 청소는 물론 당신 빨래, 속옷까지 내가 싹 빨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우리 부부 사이는 더 끈끈해졌습니다. 회사 퇴직하고 나서 하루하루 무료했는데 아침에 청소기 돌리고 빨래 돌리고 집안일을 해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힘들긴 했지만 집안일도 꽤나 적성에 맞고 할만하다 싶더라고요. 우리 부부 이제 60대 초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만 인생 60부터라고 하니 우리 인생 얼마 안 살았잖아요. 앞으로 아내만 바라보면서 더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렵니다.